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교정시설입지선정위원회 시민참여단 수기토론회를 놓고 강서구 주민들이 깜깜이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부산 지역 기초의회에서 시작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이제 부산시가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제2청사인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의 착수식이 6일 사상구에서 열렸습니다. 수영구가 밀락수변공원에 이어 어린이공원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부산교정시설입지선정위원회가 주최한 시민참여단 수기토론회를 놓고 강서구 주민들이 깜깜이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입지선정위가 조만간 최종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도소 이전까지 무산된 강서 지역의 반대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주민 의사를 무시하는 입지선정위원회 물러가라! 부산시의 교정시설 입지 선정 추진을 반대하는 강서구 주민 100여 명이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시는 지난 4일 강서구와 사성구 주민 각 15%가 포함된 시민참여단 150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현대화를 위한 비공개 수기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강서구 주민들은 깜깜이 행정이라며 시의 권한 없는 입지 선정위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 해당 지역 주민은 아무도 모르게 비공개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일에는 결사 반대입니다. 그 해당 지역은 우리 강서에서도 마지막 남는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거기를 교정시설을 한다는 것은 우리 해당 지역 주민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교도소가 거기 있는 것 때문에 주민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거의 몇십 년 동안 지금 우리 겪고 있는데 사실은 피해 당사자들하고 의논을 해야지 아무 영향 없는 부산 시민들 모아놓고 옮기면 좋나 하면 뭐 시민들은 다른 이해관계 없는 시민들은 다 찬성하겠죠. 그러나 이해 당사자들은 반대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지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 모아놓고 뭐 입지선정위원회 그거 뭐 100번 1000번 하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짓이에요. 토론 시작 전 강서구의 의견을 전달하려는 시의원과 부산시 관계자들 사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시는 시민참여단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며 문을 닫았고 결국 입지선정위원들에게만 내용이 전달됐습니다. 시민 여러분, 부산시는 교정시설 입지선정 권한이 없습니다. 교정시설 입지선정 결정권자는 법무부와 기초지자체라는 강서구의 주장에 대해 입지선정위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 전달 기관은 부산시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정시설이 어떤 구에 위치하더라도 그 구의 시설이 아니고 국가시설이고 부산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결정해서 법무부에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여단은 현재 위치의 교도소와 구치소 등을 강서구 통합 이전과 각 지역 내 이전하는 두 가지 안을 놓고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하고 시작 전과 후 두 차례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시는 과거 BRT 도입 때도 시민 참여단을 통한 여론 수렴 방식을 택했습니다. 부산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과 입지선정 사업은 과거의 BRT 사업, 부산 시민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모았던 그 사업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국가 사업이고 해당 지자체, 기초지자체에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해당 기초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급선무인데 지금 150명이라는 부산 시민 전체 중에 150명이라는 시민을 통해서 이 20년 묵은 중대한 과업을 어떤 의견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고 부당한 행정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입지 선정위는 시민 참여단을 통해 도출된 결과가 교정시설 입지 선정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마지막 결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위치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참고를 하고 더군다나 이 시설이 부산시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부산 시민의 여론도 듣고자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이분들의 결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저희들의 토론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겁니다. 입지 선정위는 이달 말 시민 여론조사와 수기 토론 결과를 종합해 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 지역 기초의회에서 시작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이제 부산시가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부산 사하구는 자체 재원으로 주민에게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했습니다. 자궁경부암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자 사하구 의회가 전국 처음으로 관련 지원 조례인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집행부인 사하구가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자궁경부암은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암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사업은 아시다시피 자궁경부암을, 그러니까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예방접종 주사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초지자체에서만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예산의 규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후 이 조례는 다른 지자체로 빠르게 퍼졌고 강서구와 동구, 중구, 사상구가 조례를 만들어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북구의회가 같은 조례를 발의했지만 접종 사업에 필요한 예산 마련이 어렵다며 집행부의 반대에 부딪혔고 심의 보류되면서 상임위에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이처럼 재정 사정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의 경우 주민 건강 격차마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산시 의원과 구의원 등 9명이 자궁경부암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며 시 차원의 조례 제정과 시비 지원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부산시가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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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중앙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만 12세 여성 청소년을 시작으로 현재 만 13세에서 17세 여성 청소년과 만 18세에서 26세 저소득 여성 청소년까지 대상을 소폭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003년 이전에 태어났거나 저소득층이 아닌 여성은 100만 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들여 알아서 예방접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미 암 발생률이나 사망률이 모두 1위인 도시입니다. 그런 만큼 암에 걸린 우리 시민분들에 대한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나 의료적 비용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암 관리 차원에서도 그리고 예산 차원에서도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지원 조례를 시에서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1년 부산시 자궁경부암 환자 수는 불과 4년 만에 10.7% 급증한 5,700여 명에 이릅니다. 8대 특광역시 가운데 광주, 경기, 울산에 이은 네 번째 높은 수치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 제2청사인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착수식이 지난 6일 사상구에서 열렸습니다. 행정복합타운이 들어서면 부산 동서균형 발전과 사상 드림 스마트시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상구 확장동 사상 드림 스마트시티 부지.
부산시 제2청사인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이 지어질 곳입니다. 6일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착수식이 열렸습니다. 하나, 둘, 셋!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은 내년 연말 시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2025년 상반기 공사에 들어가 2027년 마무리됩니다. 규모는 지하 5층, 지상 14층과 31층 2개 동으로 지어집니다. 이날 착수식을 시작으로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에는 다양한 입주 기관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과 데이터센터, 부산 테크노파크와 부산경제진흥원 등이 옮겨옵니다. 그 옆으로는 게임, 영상 등 국내 콘텐츠 기업 260여 개를 집적하는 디지털 기업지원 복합센터가 함께 들어서게 됩니다. 디지털 복합타운을 매개로 해서 또 부산시 제2청사를 매개로 해서 서부산 발전을 이끄는 일종의 새로운 파동을 일으키는 허브가 될 것입니다. 시는 2015년 사상공단을 재생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혁신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사업비 확보 등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핵심 거점인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이 본격화되면서 사상공단 재생도 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행정복합타운 주변은 산업단지 상상허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 예정이며 지식산업센터 3곳이 건립됩니다. 사상 노공업지역, 이 서부산 청사를 통해서 민자가 들어오고 교통이 해결되고 이 많은 부산시의 연구단위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사상은 이제 드디어 사상의 재창조의 마침표를 찍을 겁니다. 이와 함께 시는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분뇨 처리 시설의 현대화 사업도 내년 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현대화 사업을 통해 낡은 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수영구는 지난 여름 밀락수변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어린이공원에서도 술을 마실 수 없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전합니다. 수영구 망미동의 한 어린이공원입니다. 놀이터 주변에 담배갑이 버려져 있습니다. 공원 입구엔 고성방가와 금연, 금주를 단속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공원에서의 금연은 기본, 이제 금주도 기본이 됩니다. 수영구가 지역의 어린이공원 11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7월 밀락수변공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로써 수영구의 지역공원 3곳 중 1곳은 술을 마실 수 없게 됩니다. 공공장소는 금주라는 그런 기본 인식 자체를 조금 가지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저희 수영구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수영구는 오는 21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다른 의의가 없을 경우 다음 달 1일부터는 금주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후 내년 3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는 단속을 실시합니다. 공원에서의 음주가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희가 단속원들이 거기 밀락수변공원에만 이제 계시는 게 아니고 금주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어린이공원 11개소도 다 지금 보시면서 이제 할 예정입니다. 한편 수영구의 이번 금주구역 지정과 관련한 문의나 의견은 수영구 보건소로 하면 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오는 10일과 11일 송도 오션파크에서 서구 의료관광축제가 열립니다. 지난해보다 행사 기간과 규모가 더 커졌는데요. 각종 건강상담과 체험이 가능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서구는 부산, 울산, 경남 유일의 의료관광특구입니다. 각종 규제를 완화해 서구에 있는 4개 대형 병원에서 각종 암 등 중증 외국인 환자를 치료합니다. 치료 후 환자들은 인근 관광지에서 회복 후 귀국하게 됩니다. 또 의료 R&D 클러스터를 조성해 의료 관련 기업 100개를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특구에 투입되는 예산은 1,700억 원, 경제 파급 효과는 2천억 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지난 9월 의료 R&D 클러스터 부지 매입비 55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한편 특구를 알리는 서구 의료관광축제가 오는 10일과 11일 송도해수욕장 우측 오션파크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하루만 열렸던 첫 축제는 올해 이틀로 기간을 늘렸습니다. 의료관광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시민들은 50여 개 부스에서 병원에서만 가능했던 각종 건강 상담을 비롯해 심전도 측정과 심장검사, 근력 테스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힐링 콘서트와 버스킹 공연, 해양치유 프로그램 등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서구는 특구 지정으로 서구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서구 주민이 암에 걸릴 경우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주민에게 암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산에서 서구가 처음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지난 5일 새벽 1시 반쯤 남구 대연동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빌라 주민 3명이 어깨와 팔에 2도 화상을 입었고 2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겨울철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노후 전기 설비 교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화재는 모두 23,299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주택 화재는 4,686건, 사망자는 9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에는 바다와 산 그리고 강까지 부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갈매길이 있습니다. 이 갈매길 구간 중에 단풍이 물드는 가을에 더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요. 그중 4곳을 골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저수지와 강을 따라 즐기는 갈매길 8코스를 소개합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반짝이는 물결과 어우러지는 노랗고 빨간 잎사귀들, 넓은 수영강변 양옆으로 따스한 가을 햇볕을 즐기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천천히 걸어도 또 빨리 달려도 이곳에서는 누구나 여유로운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지요. 뭐 집에 있는 스트레스 모든 게 다 풀리는 것 같고 또 친구들하고 또 같이 걸으니까 더 좋고 걷기가 참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리 아픈 엄마들도 마음 놓고 걸을 수 있고 산엔 조금 이제 그런 엄마들이 좀 힘들거든요. 에이펙 나루공원이 코스에 포함돼 쉬어갈 공간도 충분한 이곳은 갈매길 8코스. 이 중 금정구 상현마을에서 회동 수원지를 끼고 걷는 8-1코스는 오륜대와 부엉산 전망대 등을 오르며 산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천교, 즉 석대 다리에서 밀락교까지 이어지는 8-2코스는 평탄한 무장의 길입니다. 저도 강변을 따라 걸어보고 있는데요. 완만한 평지길인 만큼 산책처럼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갈매길입니다. 도보길 옆에는 자전거길도 마련돼 있는데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입문자들도 쉽게 달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댕깁니다. 매일. 영호동 갔다가 해동동 갔다가 반성 갔다가 그래 집에 가죠. 있잖아요. 뭐 노랗고 파랗고 이래가지고 뭐 바다하고 여러 가지로 뭐 참 잘했다고 또 생각해요. 도심에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다 남녀노소 누구나 걷기에도 편안한 갈매길 8-2코스. 오는 주말 떨어지는 낙엽을 밟으며 온 가족이 함께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힐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중앙버스 전용차로 BRT가 부산에서는 2016년에 첫 개통했는데요. 당시 정류소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안전 문제, 교통정체 심화 등 여러 문제가 노출됐습니다.
7년이 흐른 지금 실제 BRT 구간 버스를 이용한 승객들의 만족도는 어땠을까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6년 12월 첫 개통한 부산 BRT. 이후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네에서 서면 구간 등 완성된 총 4개 구간, 실제 이용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어떨까? 부산 발전 시민재단이 시행한 BRT 구간 노선버스 승객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BRT 구간 이용 만족한다는 응답이 60.2%였습니다. 반면 불만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1%에 불과해 BRT 구간 체제에 이용 시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많은 이동이 필요해 여러 BRT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복수 구간을 이용하는 승객 68.7%가 만족했고 동네에서 서면 구간, 서면에서 주례 구간, 동네에서 해운대 구간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는데 서면에서 충무 구간 이용 승객 만족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만족하는 이유에 대해 물은 설문에 대해 시민들은 차량 정체 없이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 가장 만족했습니다. 경제적 이득이 많다고 응답한 시민 15.8%, 편리한 이용 환경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불만족한 이유로 대기 공간인 승강장이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워 불편하다는 응답이 35.8%로 가장 높았습니다. BRT 구간에 정차하는 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할 때 안전성 문제 등도 불만족 이유로 꼽혔습니다. BRT 구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하거나 부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29.2%와 35%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BRT 구간을 축소하거나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7%에 불과했습니다.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는 불만족 이유로 꼽힌 정류소의 대기 공간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정차 위치 개선과 환승 정보의 정확한 제공,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부산의 BRT 사업은 대트에서 하단, 문현에서 수영, 센텀시티에서 3호 가든 등 현재 3개 구간이 남았습니다. 만족도는 높지만 개선해야 할 점도 누출된 상황. BRT 구간 이용 승객 외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면밀한 사업 시행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재단법인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거점형 양성평등센터는 유관기관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사업평가회를 가졌습니다. 총 23곳의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2023년에 실시한 공통활동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됐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내년 1월 8일부터 3주간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캠프를 운영합니다. 캠프는 전액 무료로 운영되며 숙박형 캠프에서는 380명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 인성 프로그램을 비롯해 현장 체험 학습이 진행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학생을 우선 모집한 뒤 원도심과 서부산권 학생을 2차 모집합니다. 또 국영수 교과 마스터를 목표로 하는 통학형 캠프 역시 원도심과 서부산권 중학교 1학년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